자, 보성이 우아한 거짓말 세 번째 시간이다. 보성이 우아한 거짓말은 어떤 소설인 것 같아? 몰라. 그래, 조금만 더 배워보자. 조금 더 배워보면 알겠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 괴롭히는 거? 근데 이제 그게 표면적인 얘기고, 작가가 이제 거기에서 겉으로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않는 부분에는 항상 경쟁이 숨어 있어. 화연이 괴물이 된데도 이제 경쟁, 그 경쟁 속에서 부모님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화연을 돌볼 시간이 없었어. 그렇게 크면서 화연은 애정 결핍이 된 거야. 그러면서 화연은 이제 부모님의 모습을 봤겠지. 대한민국에서 어른에 대한 건 어떤 걸까? 살기 위해 정신없이 일해야 되는 곳이구나.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화연은 관심도 받으면서 본능적으로 미래의 경쟁자들을 하나 둘씩 없애가려는 건지도 몰라. 자, 한번 보도록 하자. 야야, 김하연 온다. 그러자 갑자기 교실이 왁자지껄 하다가 조용해진다. 야, 김하연 온다. 김하연은 눈치챈다. 저거 예전에 천지 살았을 때 내가 했던 건데, 야, 천지 온다. 그러면 갑자기 얘기하다가 조용해진다. 이런 게 왕따야. 그래서 지금 화연이가 따돌림을 받아? 화연이가 왕따를 당하는 거야. 따돌림을 당하는 거야. 화연은 툭하면 천지를 들먹였다. 이제 천지 대신 자신의 이름이 거론될 것이다. 거론되다라는 것은 이제 입에 올리다. 즉 이제 자꾸 이제 자기 이름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야. 거론되다. 이야기는 점점 더 구체적인 디테일, GT 적인 상황까지 치달을 테고 확인되지 않은 모호한 소문이 떠돌다가 사라질 것이다. 모호한 분명하지 않은 흐릿한 안개처럼. 그러니까 다수의 문제는 그거야. 다수가 가진 힘은 그거야. 누가 이 소문을 퍼뜨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소문은 시작해서 막 돌다 보면 소문은 점점 커지는 거야. 근데 이제 천지 입장에서 누가 그 소문을 퍼뜨린지 찾으려고 하면은 누가 그 소문을 처음에 얘기했는지는 몰라. 그냥 떠돌다 보면은 막 다들 그렇게 사실이라고 믿고 있어. 화연은 그걸 믿고 천지를 괴롭힌 거야. 그런데 지금 천지 죽었는데 나 잊어버리고 싶은데. 그러자 아이들은 화연을 천지 자리에 딱 갖다 놓고 이제. 근데 나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나 기억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화연이 괴롭혀 주고 싶어서. 그게 요 소설의 재미있는 점이야. 화연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게임은 계속될 것이고.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중학교 1학년이거든. 중학교 1학년 1학기야. 그러면은 이 중학교가 마칠 때면은 자, 만약에 천지가 죽었다. 애들은 그 다음에 화연을 괴롭힌다. 화연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화연을 괴롭히는 미란을 또 공격할 거야. 그럼 중학교 졸업할 때쯤이면은 몇 명이 그렇게 희생될까? 몰라. 그냥 많아. 이 사람 죽으면 다음에 다른 사람.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1학기인데 벌써 천지가 죽었어. 그 다음에 아이들은 화연을 공격하겠지. 그 다음에 미란을 공격할 거야. 그러면 졸업할 때쯤에 예를 들어서 한 5명 정도가 희생된다고 치자. 그러면 고등학교 가면은 이 게임은 사라질까? 아닌데. 고등학교에서는 또 몇 명이 희생될까? 몰라. 자, 그러면 많아. 그럼 대학교 가서 나 죽어버려? 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얘들이 어른이 된다면은 그러면 살아남아서 어른이 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 또 경쟁하겠지. 근데 그런 애들은 입안에서 어떤 애들일까? 입안에 착한 애들일까? 제일 나쁜 애 그리고 똑똑한 애. 아무래도 제일 똑똑하면서 나쁜 애들이 살아남아서 어른이 되겠지. 그러면은 학교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이지? 그럼 아빠도 나쁜 사람이다? 아빠는 국제학교 교사잖아. 아빠는 조금은 달라.
국제학교는 이제 이렇게까지 성적을 이렇게 하진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가가 묻는 건 그건 것 같아. 도대체 학교는 뭐 하는 공간이냐고. 경쟁, 사람 죽는. 그걸 이제 천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작가는 보여주고 있어. 어쩌면 학교가 아이들에게 경쟁을 강요해서 아이들을 괴물로 만든 책임이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러니까 벌써부터 아는 거야. 하나하나씩 경쟁자들 제거해 나가야지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조금이라도 유리해진다라는 거. 3355 모인 아이들의 대화에는 자 3355는 3명 3명씩 5명 5명씩 이렇게 그룹이란 소리야. 3355 그러니까 저 조별 과제 같은 거 팀 짜가지고 과제하는 거 있잖아. 태스크. 그런 것처럼 이제 3명씩 5명씩 이렇게 그룹을 짜는 거. 모인 아이들의 대화에는 요건 이제 쉽게 화연이 등장했고 화연의 행동이나 말을 보거나 들은 적 있다는 정체 모를 소문들이 속속 등장했다. 나 화연이 어제 담배 피는 거 봤다? 나 어제 화연이 술 먹는 거 봤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었잖아. 단체의 힘은 그거예요. 누가 저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 단체가 다들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있어. 그러면서 화연을 공격하는 거야. 그 증인들에게 들었다는 소문들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 이렇게 사실이 돼버리는 거야. 진짜 저게 사실은 아니더라도 이 반 전체가 그게 사실이라고 믿어버리면은 그냥 사실대. 사실처럼 돼버리는 거야. 그걸 지금까지 화연이 그렇게 해왔었지. 그렇게 천지 괴롭혔었지. 천지 아빠 자살했다더라. 이런 식으로. 화연은 저조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만지가 내내 신경 쓰였다. 그런데 자 우연히 이제 미라와 화연이 같은 나란히 앉았는데 미라가 갑자기 화연을 공격한다. 네가 천지 아빠 자살했다고 했지. 자 여기서 어조 그러니까 이 말투가 끝에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런 걸 한국은 또 잘 봐야 돼. 자 내가 천지 아빠가 자살했다고 했었니? 라는 것과 네가 천지 아빠 자살했다고 했지. 의미가 다르지. 이건 어떤 의미일까? 내가 천지 아빠 자살했다고 했지. 그건 거짓말이야. 알고 질문하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했었니 안 했었니 묻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했었다는 걸 난 알고 있어. 라고 묻고 있는 거지. 근데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라는 화연이 입으로부터 그래 내가 옛날에 그런 말을 했었어라는 답을 듣고 싶은 거야. 다른 애들 앞에서. 미라가 화연 옆에서 의자를 내리며 물었다. 너무 놀란 화연은 미라를 볼 수조차 없었다. 단순하게 소문 확인 차원의 질문이 아니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못 박는, 자, 못 박는 적자, 못을 박는다라는 것은 결정하는 거야. 이거는 사실이다라고 딱 확인하는 거야. 못을 박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다라는 표현이 있어.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다. 부모님에게 아주 큰 상처를 주는 걸 이제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는다라고 표현을 해. 화연은 침을 꾹꾹 삼켰다. 자, 여기에서 화연은 직감한다. 2라운드는 미라와 자신이 싸우면 되겠구나. 그래서 누가 강한 편은 뭐 공격하는 편. 그런데 약한 편은 그 피해자. 여기에서 약해지면은 피해자가 되는 거고 더 강한 사람이 가해자가 된다. 화연은 2라운드에서도 자신은 가해자가 되고 싶다. 근데 저 피해자 계속 쓰면 어떡해? 어쨌거나 그래도 이제 화연이 2라운드에서도 가해자가 된다면 화연은 살아남잖아. 어쨌거나 화연은 이제 링에 올라간 이상 내려올 방법은 없어. 화연에게 남은 선택은 2라운드에서도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그런데 다음 라운드에서도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그래서 링에 안 올라서는 거야. 계속 이제 누가 가해자가 났으면 그 뒤에서 이제 가해자 힘내라 이렇게만 하는 거야. 사실 쟤들이 제일 무섭고 제일 똑똑해.
내가 천재 아빠 자살해서 천재가 항상 어둡고 칙칙하다고 했잖아. 그랬나? 나도 소문으로 들은 거라 기억이 잘 안 나네. 우리 언니 천재 언니랑 같은 반 친구거든. 우리 언니 말 들어보니까 천재 아빠 자살이 아니라 사고로 돌아가셨다더라. 그래서 애들이 와 미라클처럼 몰려온다. 뭐야 자세히 말해봐. 여기서 아이들은 결정했다. 누구 편에 설지. 아이들이 미라를 다그쳤다. 야 미라 방금 뭐라고 그랬어? 그 다시 한번 말해봐. 그거 사실이야? 와 화연이 정말 나쁘네. 이렇게 아이들은 스스로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야. 정당성. 내가 화연을 공격하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뭐가 거야. 하면 그 가해자 편. 그리고 만약에 이제 화연이 미라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서 화연이 자살하면은 아마 아이들은 그동안 미라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또 다른 누가 나서면은 와 미라 참 나쁜 애네 이러겠지. 그날 화연의 생일날이었다. 부인하고 딸들까지 있는데 무슨 자살을 하냐. 그러니까 천지가 어둡고 침침하잖아. 화연은 인상을 찌푸리며 매우 안쓰러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결국은 천지 아빠와 천지를 험담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는 거야. 천지가 보신각으로 들어왔다. 어머 내가 셋이라고 했니? 미안해. 자, 이게 화연이 천지를 괴롭히는 방법인데 화연은 자기 생일 파티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2시까지 오라고 편지를 보낸다. 그리고 천지한테만 3시에 오라고 보낸다. 이 나이 때 애들 무섭게 먹어. 정말 무섭게 먹어. 그러니까 아빠 나이 때랑 달라. 아빠 나이 때는 식당에 가도 1시간, 2시간 지나도 음식이 남아있는데 이 나이 때 애들은 달라. 1시간 지나면 음식이 없어. 천지가 왔을 때는 다 먹고 없어. 그 다음에 이제 화연은 너 왜 이제 왔니? 아유 먹을 게 없네. 엄마 짜장면 하나만 해줘.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천지를 놀리는 거야. 지나치게 무례한 생일 초대였다. 베스트 프렌드라던 천지에게만 시간 잘못 써줬다. 화연의 부모님도 이상하긴 마찬가지였다. 배달하는 음식 중에는 탕수육도 꽤 있었다. 자, 탕수육은 중요하다. 한국에서 중요한 문화야. 탕수육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2갈래로 나뉜다. 찍먹파, 부먹파. 그게 뭔데? 자, 탕수육 고기가 있는데 그 소스에 찍어 먹는 부류. 찍먹파. 찍어 먹다. 찍먹. 그 다음에 소스를 탕수육에 부어서 먹는다. 부먹파. 그리고 이것은 이제 앞으로도 한동안 쉽게 해결되지 않을 문제야. 그래서 한국은 지금 이걸로 가지고 지금 이제 갈등하고 있어. 근데 그건 그냥 그거잖아. 왜? 그것도 왜 좋은데? 그러게. 그거 고민할 바에 이제 한 점 더 먹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한국 사람들은 싸우고 있다. 되잖아. 마 그래도 문화란 건 그런 게 아니야. 찍어 먹느냐 구워 먹느냐 중요한 문제야. 너도 저 한국 가면은 저 알게 될 거야. 근데 한국 고기도 찍어 먹는 거잖아. 그래서 너도 그렇네. 한국은 대체로 고기를 찍어 먹네. 불쾌하고 불편했던 생일 파티. 미라는 그날 이후로 화연과 가볍게 인사만 할 뿐 친하게 지내진 않았다. 와 화연이 지금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친하게 지내지 않았다. 근데 얘도 사람 아닌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기서 이제 미라가 화연을 공격하는 걸 봤을 때는 얘는 제2의 화연이야. 화연은 제2의 천지이고, 그러니까 미라는 화연을 공격하고 있지만은 사실 지금 역할을 보다 보면은 화연과 미라는 닮았어. 그리고 이제 미라가 이렇게 나서서 이제 화연을 공격하는 것은 아마도 미라 안에도 자신이 주목받고 싶은 욕망도 있었겠지. 거기에 이제 천지의 복수라는 좋은 핑계도 생겼고. 너 그날 천지 아빠 얘기할 때 끔찍했어. 되게 신나는 일처럼 말했거든. 자, 되게는 구어체의 말이다. 문어체로는 그러니까 글로 쓸 때는 매우 엄청나게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말로 할 때는 이렇게 많이 해. 되게. 그러니까 엄청이란 뜻이야. 아주. 페이창. 화연은 잔인했다. 천지 아빠가 어떻게 죽었던 농담거리로 삼으면 안 됐다. 미라는 가방을 맨 채 옆 분단 자리를 빠르게 내리고 교실을 나갔다. 여기서 아이들도 우르르 미라를 따라갔다.
즉 아이들은 2라운드에서 누구 편을 서기로 결정했다? 미라? 이제 와, 이 사람 못생겼다. 외모 가지고 욕하는 거 아니야. 보성이 너는 잘생겼어. 아빠보다는 잘생겼어. 그러니까 보성이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성이가 삐뚤어진 아이야. 아, 예. 보성이 눈에 문제가 있어. 자, 미라는 가방을 맨 처음 옆 단짜리 의자를 빠르게 내리고 교실을 나갔다. 아이들도 우르르 따라갔다. 이제 아이들은 누가 가해자인지 누가 피해자인지 다 역할을 결정했어. 그럼 이제 게임은 시작된 거야. 예. 좋냐? 좋아. 좋아할 거 아니야. 아이들에게서 지난날의 흔적이 들춰지고 있었다. 아이들은 잊고 있지 않았어. 언젠가 화연을 공격할 때를 기다리면서 화연했던 말을 다 기록하고 있었어. 맞장구 그런데 지금 2라운드 시작하면은 예. 아이들도 미라 하는 말을 다 기억하고. 근데 지금 미라는 그걸 몰라. 그냥 자기가 우쭐해가지고 막 화연을 공격해. 그러니까 아마 화연이 만약에 나중에 자살하게 된다면 이제 아이들은 그때 똑같이 누군가를 기다릴 거야. 미라를 공격할 누군가. 그러면서 이제 미라가 했던 말들을 다 들춰내겠지. 그러면서 아이들은 한 명 한 명씩 자기는 나서지 않고 경쟁자들을 제거해 가는 거야. 함께 떠들던 아이들은 이제 증인이 되었고 폭로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화연의 모습은 미라의 미래이기도 해. 그래서 결말에서 만지가 화연을 구해주는 거야. 화연은 밉지만 그 다음에 계속될 아이들 살려야 되니까. 화연은 자신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음을 깨달았다. 애들이 전부 다 미라 편에 서버리면 화연 혼자로는 아무것도 못해. 그걸 화연이 가장 잘 알아. 사실대로 말하자.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잖아.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잖아. 뭐 좀 괴롭혔고 그러다가 천지가 자살했는데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잖아. 내가 뭐 천지를 직접 죽인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자살하도록 좀 몰아붙인 것 뿐인데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잖아. 별거 아니라고? 우와. 악마다. 악마다. 그런데 외모는 귀엽다. 아닌데? 엄마가 예뻐, 화연이 예뻐. 엄마. 그러니까 보성이 눈에 문제가 있는 거야. 저 보성이 내일 우리 저 안경점에 가보자. 우이씨.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처럼 잔인하게 때리거나 가두지도 않았다. 그냥 애를 따돌렸고 이제 그 생일날 늦게 초대해가지고 다 같이 비웃었고 걔 아빠가 정신이 이상해서 자살했다 이런 소문 좀 퍼뜨렸고 그것뿐인데 뭐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 아니라고? 그저 장난을 좀 친 것뿐이었다. 장난. 정말 화연이 장난 치면 어떻게 사람 죽어? 그러니까 천지가 죽기 전에 정말 화연의 생각에는 천지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을까? 있어. 있었잖아. 그리고 천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통쾌하다고 느꼈잖아. 예. 근데 이제 와서는 아이 뭐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그래. 가 된다. 자, 보성이가 오예라고 하는 걸 추임새라고 하는데 이 소설에서 오예라는 추임새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저런으로 바꿔보자. 오케이? 응? 저런.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오예라는 추임새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아빠가 뭔 말을 할 때 보성이가 오예라고 하잖아. 그걸 추임새라고 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런이라고 바꿔보자. 그게 더 예. 적절한. 너 아빠 싫지? 아주 싫어. 녹음 끝나고 보자. 자, 그때 화연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만지가 이제 그 MP3에 대해서 물으려고 화연과 이렇게 저 분식집에 갔는데, 자, 분식집이란 것은 학교 앞에 분식, 그러니까 밀가루 음식, 밀가루로 만든 음식 파는 곳을 분식점이라고 해. 밀가루, 면선. 그러니까 라면, 떡볶이, 만두, 빵 이런 거 다 밀가루로 만들거든. 왜? 그건 왜가 아니지. 그냥 그렇다고. 그걸 만들어서 고기 이제 안 팔아. 만두 안에 고기 들어있잖아. 예. 전원이라고 하라니까. 예. 자, 그런데
참고로 이거는 팁인데 한국에서 맛있는 라면을 먹고 싶다라고 하면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앞에 분식집을 가야 돼. 분식집을 가야 돼. 한국에서 맛있는 라면 끓이는 곳은 전부 다 거기 모여 있어. 한국 분식점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앞에 있는 분식집이 라면을 못 끓이면은 그것은 망해. 자, 근데 그때 화연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화연은 얼른 네티를 뽑아서 눈물을 닦았다. 계획이 없던 눈물이었다. 통제가 불가능한 눈물, 두려웠다. 이제 천지가 죽고 나서 자기가 천지 입장이 되어보니까 천지 입장이 너무 이해가 간다. 그러면서 그나마 나를 친구로 대해준 건 천지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조금씩 천지에 대한 감정이 바뀌기 시작한다. 이제 화연은 조금씩 반성도 하기 시작한다. 근데 소용없는데 지금 이미 소녀가 죽었잖아. 어예. 저런이라고 하라니까. 어예. 천지의 죽음은 학교 측에서도 매우 난감한 사안이었다. 사안은 이제 케이스, 어떤 사건. 자칫하면 대외적으로 바깥으로 고질적이다라는 것은 그냥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러니까 어떤 병이 있는데 그냥 아빠가 이제 한 달 동안 입원하고 병이 나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아빠가 10년 동안 그 병을 앓고 있다. 그러면 고질병이라고 해. 오랜 시간 반복해서 문제가 나타나는 걸 고질적이다라고 해. 고질나. 그래서 고질아야 걔가. 학교 폭력이나 왕따 문제를 안고 있는 학교로 낙인 찍히다. 자, 낙인 찍히다라는 것은 그런 거야. 옛날에 이제 그 목장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그 돼지나 소들이 이렇게 섞이면은 못 찾잖아. 그래서 엉덩이에 이렇게 그 쇳덩어리를 달고 가지고 자기 목장 그 문이나 글자를 이렇게 엉덩이에 찍어 화상을 입혀. 그걸 낙인이라고 해. 그 낙인 똑같이 생겼으면 그럴 리가 있겠냐? 있어. 사람들은 생각이란 걸 해. 머리가 있어. 그러니까 같지 않아. 구분하려고 하는 거니까 다른 모양이야. 그래서 그걸 낙인 찍는다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왕따 학교다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 그 낙인을 한번 찍히면 안 지워져. 농후하다라는 것은 가능성이 높다. 자, 선생님이 이제 화연을 불러가지고 묻는다. 천지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단짝이라며 많이 속상하겠다. 속상하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상하다라는 건 좀 그거는 좀 다른데, 타오옌. 짜증난다, 괴롭다, 힘들다, 뭐 이런 쪽이야. 자, 화연은 계획을 바꿨다. 천지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가 맞는데, 천지와 저는 안 친해요. 잘 몰라요. 이렇게 작전을 바꿨다. 전 사실 천지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피하기도 했는데 눈치를 못 채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절친인 줄 아는데 우리 사실 잘 모르는 사이예요. 중략? 응? 중략? 중략은 이제 어떤 내용을 중간에 조금 생략한다는 거야. 그래, 그런 질문을 자주 하라고. 그냥 싫다고 하지 그랬어. 착한 애인데 너무 직접적으로 말하면 불쌍하잖아요. 전 이렇게 뭔가 남을 배려하는 아이예요. 와. 거짓말 잘하네. 그래서 와한 거짓말이네. 그러니까 화연이는 거짓말이 있는 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화연이는 그냥 날 때부터 이런 괴물이었는가? 아니면은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다 보니까 괴물이 된 건가?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야. 자, 노는 애들이 천지 괴롭혔니? 자, 여기서 노는 애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나쁜 애. 그러니까 학교에서 말하는 가장 나쁜 애를 말할 때 노는 애라고 해.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하면은 그냥 노는 거잖아. play. 근데 이게 학교라는 특성 공간에서는 노는 애, 쟤 노는 애다, 쟤는 좀 놀아 이렇게 하면은 희망이 없는 애를 말하는 거야. 그냥 가장 질 나쁜 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한국 학교에서는 뭔가 학생이 논다라는 것을 아주 싫어해. 극혐. 예.
그 추임새 하지 말라고 했지. 자, 여기에서 수경이라는 애가 나온다. 수경이는 이제 아까 말했던 노는 애다. 그러니까 공부는 안 하고 이제 다른 애들 삥 뜯고 뭐 때리고 이런 애다. 빙수. 삥을 뜯다라는 것은 이제 야, 너 돈 좀 있니? 저 돈 있으면 좀 빌려줘 봐. 저 너 지갑 확인해서 혹시 저 돈 나오면은 너 두들겨 맞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 뺏는 애들. 우리 저 우상의 눈물 배웠었지. 응? 왜 그 저 담뱃불로 허벅지 지지고 막 하는 거 있었잖아. 마지막에 그 무섭다, 너무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라고 했던 거. 아, 거기에서 그 왜 애들 때리고 하는 체기표라네. 아, 걔가 하는 행동이 삥 뜯는 거야. 다른 애들 그 물건 막 뺏는 거. 자, 수경과 담임 선생님이 만난다. 얘가 수경이다. 노는 아이. 자, 담임 선생님은 복도를 걷다가 수경이 죽은 천지의 사물함에 체육복을 집어넣는 것을 발견한다. 자, 담임 선생님은 화난 표정으로 묻는다. 수경은 어깨에 힘이 쑥 빠졌다. 눈빛에 드러나는 멸시와 무시. 멸시라는 것은 상대방을 아주 하찮게 보는 거야. 아우, 저 뭔가 수준 떨어지는 애, 이런 멸시. 수경은 국어 선생님의 얼굴에서 비웃음 잔뜩 섞인 목소리로 그래? 하고 대묻던 몇몇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고 만 것이다. 그냥 수경의 선입견이 작용한다. 그래? 진실이 아니라 선생님 마음에 드는 말을 해야 빠져나갈 수 있는 게임이었다. 자, 만약에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 수경이 어느 날, 자, 아무리 그 공부 안 하는 애더라도 1년에 몇 번 정도는 이제 마음 잡고 공부하고 싶은 그럴 때가 있겠지. 남이 있겠지. 그래서 수경이 이제 학교 앞에서 그 노트랑 연필을 산다. 그걸 어떤 선생님이 봤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수경을 불러서 묻는다. 너 그 노트 왜 샀니? 그 수경은 마음 잡고 공부 좀 해보려고요 라고 한다.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대답할까? 네가 공부를 해? 그럴 리가? 야야, 됐으니까 솔직하게 말해봐. 안 때릴게. 아, 진짜 공부하려고요. 야, 네가 공부는 무슨, 솔직하게 말해봐. 그리고 저 그 노트 살 돈, 네 돈 맞아. 누구한테 뺏은 거 아니야? 결국 이제 수경은 거기에 지쳐가지고, 야, 저 애들 괴롭히려고 샀어요. 애들 삥 뜯은 돈으로 샀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그럼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그래. 가봐. 다음부터는 처음부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그런 상황이야. 진실이 아니라 선생님 마음에 드는 말을 해야 빠져나갈 수 있는 게임이었다. 그럼 수경 기분 어떨까? 나빠. 기분 나빠지겠지. 가져다 준 걸 깜빡했어요. 필요하면 찾으러 올 줄 알았고요. 네가 뭔데 빌려주고도 감사한 마음으로 찾으러 가야 되니. 아하, 노는 애님이 다 그거지.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아라. 여기서 선생님의 편견이 작용한다. 선생님은 여기에서 중립적인 위치를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여기에서 편견이 작용한다. 그리고 선생님은 그 읽어보니까 선생님이 중학생 때 그러니까 그 노는 애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었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기억이 편견으로 작용해서 지금 수경에게 편견이 작용된다. 선생님은 수경을 노려보았다. 학창시절에도 종종 있었던 일이다. 다른 아이 볼펜 따위는 아무렇지 않게 빼앗아가던 아이들. 그 아이가 수경인가? 맞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자기가 중학교 때 노는 애들한테 이렇게 볼펜을 빼앗겼어. 지금 수경이가 그 아이와 수경이가 겹쳐 보일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은 중학생 때 자기를 괴롭혔던 그 아이를 향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데 수경이는 어떨까, 기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수경이는 빌렸다가 깜빡해서 근데 나중에 천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지금이라 돌려주려고 한 거잖아. 근데 그래서 선생님은 네가 뭔데 빌려줘도 감사한 마음으로 찾으러 가야 되니. 아하, 노는 놈이시다. 그거니 돌려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라. 정말 수경은 이렇게 생각했을까? 내가 천지 너한테 지금이라 돌려주는 건 너 천지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정말 수경은 그렇게 생각했을까?
몰라. 그건 모르지. 근데 선생님은 모르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그렇다 보니까 이게 수경을 더 스트레스 받게 한다. 선생님은 그 아이들과 수경의 모습이 겹쳐 보여서 순간 분노가 치밀었다. 그래, 그 억울한 건 알겠는데 그걸 왜 수경한테 푸냐고. 수경이 잘못한 만큼만 얘기하자고. 다음부터는 빌렸으면은 쓰고 난 다음에 바로바로 돌려줘. 안 그러면 그 빌려준 애가 곤란해지잖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가 뭔데 해버린다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은 모든 국어 선생님들은 인물이 뛰어나. 알겠어? 응? 선생 아빠도 국어 선생님이지? 응. 그 아빠도 인물이 뛰어나지? 아닌데? 그 보성이가 편견을 갖고 있는 거야. 그건 보성이가 고쳐야 돼. 모든 국어 선생님들은 이제 이 영화 감독이 캐스팅을 잘했네. 모든 국어 선생님들은 인물이 뛰어나. 자, 수경이 말한다. 전 책복밖에 안 빌렸는데요. 맞잖아. 그랬겠지. 난 책복 하나 생각하면 됐겠지만 빌려주는 천재는 여러 가지가 떠올랐겠지. 만약에 안 빌려주면 여기서 담임 선생님의 상상력이 막 작용을 한다. 너 천재한테 어떻게 했을 거야? 근데 그건 자기 상상이잖아. 자기 상상을 근거로 학생을 비난하면 안 되잖아. 김하연이 나랑 이천재 체격이 비슷하니까 걔한테 빌리면 될 거라고 해서 빌린 거예요. 나중에 알 거다. 누가 재수 없는 애인지. 나가봐. 체육복은 거기에 두고. 자, 재수 없다는 것은 상당히 수준 높은 욕이야. 말은. 그러니까 상대방을 욕하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재수 없다는 것은 뭔가 너와 만나거나 너와 얘기하거나 너와 관련되면 그 재수 없는 일이 생기더라. 이런 식의 표현이야. 넌 재수 없어. 이런 식. 굉장히 심한 욕이야. 그러니까 보성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수경이는 뒤늦게 체육복 돌려주러 왔다가 생전의 모든 일을 어린 무덤 속에 근데 여차한테 죽는 거 몰라? 알았으니까 돌려주러 왔겠지. 그럼 왜 돌려줘? 근데 뭐 거기에서 수경이는 늦게라도 돌려줘야 되겠다고 생각한 모양이야. 그런 점 봤을 때는 수경이는 선생님의 생각만큼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돌려줘야 되겠다. 그건 수경이 미안함을 느꼈다라는 거잖아. 근데 선생님은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막 수경에 스트레스를 줬다. 그럼 수경은 어떻게 할까? 이게 화풀이야. 화풀이. 내 안에 화가 있는 걸 엉뚱한 사람에게 푸는 거야. 그럼 수경은 어떻게 할까? 체육복 돌려주러 왔다가 선생님한테 욕먹었다. 혹시 또 엉뚱한 애 찾아가서 괴롭히지 않을까? 그렇겠지? 이렇게 선생님의 우발적인 행동이 이 학교의 폭력성을 더 높여. 폭력을 더 크게 키워. 일말의 동정심마저 없는 걸까? 선생님은 소름이 끼쳤다. 난 선생님의 행동이 더 소름 끼치는데? 예. 소름 끼친다는 것은 그 등이 서늘해지면서 막 무섭다 이런 걸 소름이 끼친다라고 해. 그 닭살이 돋는다. 요거는 일본어와 영어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있어. 그 치킨 스킨. 그런 표현이 있어. 그러니까 소름이 돋는다.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막 오싹해진다. 분명히 날이 더운데 갑자기 막 춥게 느껴진다. 그만큼 어떤 무섭다라는 건데 내가 봤을 땐 수경이 선생님에게서 소름 끼쳤을 것 같아. 서로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해. 수경은 자신을 하찮게 바라보는 선생님을 짧게 노려보고 난 여기서 수경의 심정이 이해가 된다.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수경은 의자를 푹 끌고 일어나 곧장 교실을 나갔다. 이런 부분이 한국의 특징이다. 중국어라면은 수경은 의자를 끌고 일어나라고 할 건데 꼭 거기에서 의성어가 하나 들어가. 푹 끌고 이렇게 소리를 표현한 것이 의성어야. 꼼지락, 그건 의태어구나. 그러니까 방귀 소리, 뿡 이런 거. 그러니까 자연의 소리를 어떤 소리로 재현한 것이 의성어인데 한국의 특징인데 이렇게 그냥 중간에 의성어가 하나 들어가가지고 훨씬 이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해. 그러니까 중국어 소설이라면은 수경은 의자를 끌고 일어나 곧장 교실을 나갔다 이렇게 됐을 건데 중간에 의성어 의태어가 들어가면서 훨씬 이제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 선생님에 대한 예의 따위는 이미 상관없었다.
자, 토자 선생님의 통과 의뢰가 나오는데 이거는 좀 내용이 기니까 이건 내일 하도록 하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자. 바이바이. 바이바이.